네, 안녕하세요. 체육사 임란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제 강점기 체육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현대체육 스포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첫 번째로 체육 행정조직 및 체육단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한국의 체육 스포츠의 발전의 중심에는 국가체육행정조직과 민간체육단체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국가체육행정조직의 이제 그 변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체육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국가의 사회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건민체육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체육 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활력 있는 국민생활, 국위선양 등의 주된 체육 진흥 정책 내용으로 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을 해서 정책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체육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을 하고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체육행정조직이 변천해 오고 있는데 이 초창기 우리나라 국가 체육행정은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 체육과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당시 단일 체육교과로서는 국가 주도적인 체육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군부 세력이 정권을 획득한 제3공화국은 군대와의 기치를 앞세워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대화의 바람은 체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모토를 내세워서 국가주의 체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주의 바탕을 둔 전문체육 정책은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과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우수선수 육성, 이러한 등의 다양한 조치의 법안이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태능선수촌의 건립, 한국체육대학교의 설립, 국제경기 메달리스트에 대한 종신연금 제도, 그리고 우수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 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체육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도 문교부 체육과에서 체육국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고 1962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146조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해서 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이 체육국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시, 도,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이죠. 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체육을 진흥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책 중에 하나로 정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보건체육 시간을 대폭 늘리고 입시 전형에서도 이 체능 검사를 부과하고 학교체육의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것으로써 이 문교부 체육국은 정부 차원에서 학교체육과 국민체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했는데 제5공학 정부에서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경기대회 그리고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체육행정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유망되어 1982년 3월에 체육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이 문교부 체육국에서는 이 담당하던 학교 체육도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 체육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이 전문체육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 발전을 일으키면서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경기력으로 성장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3공화국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집권한 이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체육을 정책적 도구로 이용해서 국민 체육의 목적을 훼손하고 변질시킬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말하면 이 군사정부는
국민 통합을 유도하려는 그 의도를 앞세워서 대규모 국내외 체육 행사를 치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의존도 심화와 재정이나 시설 면에서도 편중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이 체육부의 중요 업무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체육정책의 기본적인 학교체육은 상대적으로 이제 등한시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체육만 중요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이후에 정부는 1990년도에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기존의 체육 업무와 더불어서 청소년 업무를 함께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는 그 시절은 문화와 체육 청소년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을 해서 생활체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사회체육이 발전한 계기가 이 시점으로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행정 조직이 많이 생겨나면서 다음으로는 민간체육단체가 또 많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법정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회, 그 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이들 산하의 각 종목별 경기단체들과 시도체육회가 시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이 한국체육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국내 생활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와 체육재정의 든든한 후원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차세대 체육전문인력 육성기관이 이 체육인재육성재단, 그리고 대한스포츠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이 그 주요 민간체육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간체육단체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대한체육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아마추어 체육단체를 통합 대표하며 국민체육의 향상과 운동 정신의 아양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국민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체육단체의 사실 역사입니다. 이 대한체육회는 1920년 조선체육회로 건립이 되어서 개화기부터 도입된 각종 스포츠 경기단체를 통괄함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얼과 건전한 신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945년도에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개정하고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한국체육진흥의 중심단체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자, 우리 한국전쟁이 있었죠. 자,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 체육계 역시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되는데,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대한체육회는 이전을 해야 하고 귀중한 자료들이 대부분 이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 10월에 전남 광주시에서는 제32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어서 총 15개 종목에 2,23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한국 체육인들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한체육회는 1954년 3월에 사단법인으로 법적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격을 갖추게 된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등 이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총 본산으로서 문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후에 1961년에는 한국 현대사의 이제 물줄기를 바꿔놓은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체육계도 잠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 1960년대에는 이제 한마디로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는 우수 신인 발굴 사업과 경기 지도자 자질 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66년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태능선수촌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는 정부의 주도로 학교체육회와 그다음에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통합하게 되는데, 자, 이 이후에 이 국민체육진흥법 그 제23조의 대한체육회의 목적을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양성을 통한 국위 선양, 가맹단체의 지원, 육성, 올림픽 운동 확산 및 보급에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을 총괄하는 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단체로 입지를 굳힌 게 이 대한체육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외에 민간단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48년 런던 올림픽 출전을 하기 위해서 47년도, 그러니까 1947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체육관계 업무를 전담을 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각종 체육단체가 재건되고 창립되는 과정에서 국제 스포츠 사회에 정통한 이상백과 정경무를 중심으로 올림픽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올림픽 대책위원회의 목적은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승인받고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올림픽 대책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했고, 마침내 1947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40회 IOC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정식 IOC 회원 자격을 얻게 되었고, 여운형을 초대위원장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발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간단체, 다음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입니다. 자, 이 장애인체육회는 2004년 장애인 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결정된 이후에 2005년 7월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서 2005년 11월에 설립된 법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진작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장애인 복지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삶의 추구, 장애인을 위한 재정 확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민생활체육회입니다. 자, 이 국민생활체육회는 현재 국민생활체육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범국민체육 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육성할 목적으로 1991년 2월 6일에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 그 국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그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의 함양을 통한 통일 기반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정부는 국가의 체육정책 방향이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명 이제 호돌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입안되어서 추진된 호돌이 이 계획은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 종합계획으로 구체화되어서 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모색해왔고, 즉 국민의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이 시급해짐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 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육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모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민간단체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자,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 경기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서 1989년 4월에 공인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지원을 하고 경정, 경륜, 스포츠 토토 등의
기금 조성 사업에도 큰 일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대 체육의 우리나라 체육 행정조직 및 체육 단체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